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죠. 엊그저께 이제 11월달 인문가정 시장을 한 것 같은데, 그 2020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한 마지막 이론 강의가 이제 5, 6월 과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문제풀이에 앞서서 총정리를 소필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공포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OT 오리엔테이션 없이 바로 본 내용에 들어갈지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토지공법은 국토계획법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지법을 위해서 4개가 부동산 공법에서 토지공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이제 건물공법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그렇게 되죠.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공법의 기본, 국토계획법부터 진도를 나갈 수도 그렇게 하고요. 자,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조금 제가 소개를 드려야 될 내용이 요약집으로 5, 6월 강의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알겠죠? 요약집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요약집이 너무 이렇게 축소를 하다 보니까 혹시 빠진 부분이라든지 또 보기가 조금 너무 줄여서 보기가 혼자 보기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보조 자료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그 홈페이지에서 강의 자료 다운을 받으실 수 있을 거여서 부교재는 프린트 다운을 받으셔서 참고를 할 수도 그렇게 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게 될 거여서 요약집을 중심으로 하면서 부교재를 쓰니까 부교재를 미리 준비하고 강의를 들을 수도 그렇게 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론 교재 19페이지입니다. 교재 19페이지를 펼쳐 두시고 잠깐 앞을 보시면은 잠깐 오늘 강의할 내용을 소개를 쭉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첫 시간 강의는 교재 진도로 나가지 않고요. 앞으로 우리가 4주 정도 공부하게 될 국토계획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총괄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보자라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못 알아듣지만 이제 1, 2월 강의나 3, 4월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칠판만 화면만 보고 있어도 아마 국토교육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야기를 이제 쉽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앞에 보실까요? 자,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 국토계획법으로 진도를 준비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 약칭해서 국토계획법 그렇게 하게 되죠. 자, 이 국토계획법의 핵심, 이 법의 핵심은 이렇게 되죠. 이 법의 핵심은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된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또 계획적으로 국토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이 존재한다. 그 존재 목적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들, 행정계획의 체계, 그 행정계획으로 이 과목이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계획, 국토계획법상 행정계획 체계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요? 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수립하는 국토계획법에서 최고의 국토계획, 그 최고의 행정계획은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있죠.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뭐죠? 단위는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계획권이죠. 광역시가 아니고, 그죠? 광역계획권 단위로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현대 도시의 도시 문제, 인구 문제,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이 이제 현대 도시들이 이제 풀어야 될 과제, 현대 도시의 과제가 되죠. 자, 이와 같은 현대 도시의 도시 문제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하고는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계획을 하고 또 공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광역계획은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단은 이웃하고는 2개 이상의 도시공간, 2개 이상의 도시공간 전부나 일부를 이제 묶어서 예를 들면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일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일부하고 인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이것을 광역계획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광역계획이 지정되면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기 위한
국토계획이 이제 광역도시계획으로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가 계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 계획이라고 배우신 거죠. 네. 자, 그럼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는 그 도시를 단위로, 그 도시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돼요. 도시계획이. 그러면은 서울이나 부산은 한 개의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은 그 하나의 도시, 부산은 부산시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단위로 국토가 계획되면 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강원도 평창군, 경남 산청군, 이런 군은 군관할구역 단위로 군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이렇게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군계획, 합하면 무슨 계획이 되는 거죠? 도시군 계획, 그렇게 되고요. 그 도시군 계획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렇게 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렇게 불렀죠.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를 합하여 무슨 계획이라고 봅니까? 도시군 계획이다. 그렇게 부른 거고요. 네. 자, 근데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6개입니다. 즉,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이 행정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라는 거죠? 6개. 아마 그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개로 이 국토계획법 과목이 구성된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다 배워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에.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자, 제일 먼저,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위에다가, 우리 부산은 부산광역시 토지위에다가, 부산시 도시군 관리계획 행정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거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하게 되죠. 자, 이렇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오면은 오늘은 이렇게 다음 주도 공부하게 될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첫 시간을 소개하는 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 들어갑니다. 강론에 들어가게 되죠. 용도지역 편, 용도지구 편, 용도구역 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용도지역 등을 다 배웠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면 이제 이렇게 되죠.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당연히 용도지역의 개요 설명드리겠죠. 용도지역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국토위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종류, 땅은 용도별로 그 종류가 몇 가지로 구분됩니까? 21개, 21개 용도지역으로 땅의 종류는 용도별로 21가지로 종류가 나누어지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 용도지역의 종류 21개를 다음 주에 배우게 됩니다. 21개 용도지역. 그러면은 그 21개 용도지역을 토지 위에다가 지정하고 또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 21개 용도지역의 종류하고 그리고 21개 용도지역들을 전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됩니다. 일정한 목적. 예를 들면 우리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목적이 뭐죠?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은 일종 전용주거지역 그렇게 배우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다음 주에 강론에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용도지역이든지 21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각각 일정한 목적으로 지정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어떤 용도지 지정됐습니다. 그럼 용도지 간의 토지 소유자는 한 명입니까? 수만 명입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토지 소유자들은 내가 땅 샀지만, 내 땅이지만,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마음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용도에 맞도록 해야 됩니까? 용도에 맞도록 이제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위자를 받게 됩니다.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법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내가 땅 샀지만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해칠 수 있는 아파트 건축이나 공장 건축 이런 것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행위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토지 상담을 할 때
손님. 자, 이 용도지역은 네, 제1종 전용 중심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중심으로 네,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장을 지을 수도 없고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용도지역별 행위자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은 또 대지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땅을 샀어. 용도지역에 땅을 샀습니다. 땅 샀는데 내 땅이지만 건축 면적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지 면적의 50% 이하로 건축하십시오. 나머지 대지 면적의 50% 이상은 공지로 남기십시오. 이렇게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 규제를 위한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금폐율이죠. 용도지원에서의 금폐율. 그럼 보십시오. 제가 금폐율을 딱 적어보니까 이 적는 이유가 여러분은 금폐율을 다 공부하셨습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 금폐율입니다. 라고 암기를 하셨지만 그 쓰임시에 제도적 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폐율 소속이 어디죠? 용도지역 소속이라는 거죠. 내 고객이 선물한 게 용도지역 중 한 개 용도지역 안에 땅을 사면은 그 용도지역 안에서 어떤 용도지역에서는 대지 면적의 몇 %를 건축할 수 있고 건축 면적이 가능하고 또 어떤 용도지역에서 몇 %까지 건축 면적이 가능한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금폐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라는 것은 그럼 이제 건폐율이 50%로 하면은 대지 면적의 몇 %를 건축할 수 있죠?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의 50%까지 허용한다. 그런 뜻이거든. 건폐율 50%라고 해서. 근데 용적률 또 뭘 규제합니까? 용도에 맞도록 건축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또 규제해요. 높이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 용적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까톡이 규제하는 건 아니죠. 용적률은. 자,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죠. 건폐율과 용적률은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의 땅을 샀을 때 몇 평을 건축할 수 있는지 건축 면적을 결정하는 것은 건폐율이고 몇 층 높이를 건축할 수 있는지 높이를 규정하기 위한 수단은 뭐죠? 용적률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자, 일단 용도지역편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을 쭉 소개해 드린 건데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시게 되는 거죠. 조금 이제 듣고 나면은 그냥 건폐율 공식만 외웠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 활용, 어디 소속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이게 체계도 특강이죠. 전체적으로 오늘 체계도를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도지구입니다. 여러분, 용도지구는 우리가 용도지구 무엇인지 당연히 강론에 들으면 다시 배우게 됩니다. 다시 배우게 되실 거고, 용도지구는 종류를 분류합니다. 용도지구를 분류하면은 우리 사람을 성별로 분류하면 어떻게 되죠? 남자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자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두 가지로 분류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우리가 이제 1, 2월, 3, 4월 열심히 공부하시기 때문에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두 가지 정도 머리에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죠. 막 이렇게 두 가지가. 그죠? 자, 용도지구의 분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분류하면은 어떤 용도지구로 분류됐었죠? 네, 화면 2를 보고 대답해 봅니다. 네. 저 인터넷에 수업 들으시고, 거기 드시고. 저를 보고 이야기해요.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어떻게 돼요? 법정 용도지구 있었죠. 법정 용도지구 맞죠?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법정 용도지구. 예를 들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 내용으로 만든 용도지구는 법정 용도지구가 돼요. 그리고 이 법정 용도지구 말고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법정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부산시당은 시도지사의 부산시당 들어가 있잖아요. 부산시당은 부산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용도지구 말고 부산에만 있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자체가 시험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지구를 분류하면은 법정 용도지구도 있고 저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으로 만든 용도지구도 있고 그 말고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용도지구 신설되는 용도지구도 있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목차들이 떠오는 게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용도지구 분류되면 용도지구 분류는 결국 종류를 나눈 거거든요. 종류. 용도지구의 종류가 이제 구분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도 전부 지정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용도지구는 어떤 몫으로 지정되고 어떤 용도지구는 어떤 몫으로 지정되고 예를 들면은 잠깐만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손님이 여기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면은 손님이 물어볼 수 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무엇입니까? 소장님. 공익유기도 사무소 소장님.
산업유통개발지능주가 뭐예요? 라고 물었어. 그럼 전문가는 뭐죠? 그 전문 지식으로 대답을 말을 해야 그건 전문가죠. 만약에 봐요. 전 부동산 학과를 졸업하고 부동산 학위를 받고 저는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수업 시간에 와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수가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것은 전문 지식을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객을. 맞죠? 그럼 고객이 이제 산업유통개발지능주가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말해줘야 되죠. 생각보다 쉽죠? 대답해 보십시오. 산업유통개발지능주가 뭐죠?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네.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증대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러면 산업기능이니까 첨단 공장, 디지털 산업단지처럼 이렇게 공장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 조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통은 뭐죠? 유통, 물류, 흐름, 유통, 상업, 도매, 소매 이런 거죠. 그러면은 도소매가 가능한 뭐 소매 시장이 들어온다든지 도매 시장을 짓겠다든지 첨단 산업단지를 짓겠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목적은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담당할 목적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하면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어떤 용도지에 지정될까? 이게 보존녹지지에 지정할 수 있습니까? 도시지역에서 보존녹지지에 어떻게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주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건 어디에 가능할까요? 계획관리지역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뭐. 계획관리지역은 본래부터 도시지역 주변에 있고, 그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지역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대상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지정 면적의 50% 이상인 계획관리지역이고 일부 생산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요건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들, 논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산업유통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여기 관광 숙박시설, 뭐 숙박시설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나이트클럽, 위락시설 들어오면 됩니까? 잘 안 되겠죠. 그러면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나중에 뭐 여기 카지노 영업장이라든지 뭐 그죠? 그리고 위락시설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것은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시장이 들어오고 산업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지으면은 애들 안 되겠죠. 이런 것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뭐죠? 용도지원에서 건축 제한, 용도지원에서의 건축 제한. 내 손님이 어떤 용도지구에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용도지구 표현에서 공부하시게 되는 거죠. 용도지구의 분류, 그리고 용도지구의 종류와 용도지구별 지정 목적,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나중에 용도지구 표에서 저희들이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용도지구가 지정되면은 금표를 제한하고 용적률을 제한하고 이런 건 아니다는 거죠. 금표가 용적률을 제한은 용도지구 안에서 땅을 샀을 때입니까? 용도지역입니까? 용도지역별로 금표를 제한을 받고 용적률 제한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 소속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히 했던 그 지식들이 오늘 첫 시간에 체계화 될 거예요. 체계화.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 한번 봅시다. 용도구역. 여러분 용도구역은 배울 때 잠깐 상상해 봅시다. 우리 그 도시공관리구를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구역은 주로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이 있었습니까? 용도구역의 위치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는 위치에 있습니까?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이었지. 예를 들면은 여기 부산시 녹지지역이에요. 부산이고 부산시 녹지지역. 녹지지역 위에 지정되는 녹지지역 위에 지정된 용도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묶이고 기억나죠, 그죠? 그럼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로 묶이지 않으면은 시가지가 개발되죠. 그때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개발되다가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정합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우리 부산은 해양 수산업의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부산 그 바닷가에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곳은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뭐가 지정됐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럼 우리 여기서 힌트. 용도구역. 도시공관리구를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는 용도구역은 주로 도시 주변 아니면은 도시지역 아니면은 도시
주변에 용도구역이 지정되는 것이 저 시골 동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용도구역이 위치하는 것은 아니구나. 상상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여기 들어간다고 우리가. 자, 여기서 용도구역 종류 불러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중에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것들이 용도구역이고, 그럼 뭐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화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전부 도시군 기본구역입니까? 도시군 관리구역입니까?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구역이다. 옮겼습니까? O.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유통개발증주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구역이다. OX, O. 계획관리지역 안에 산업유통개발증주를 지정하는 것은 용도지구의 지정이고,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구역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설명하는 도시군 관리구역 내용에서 작년에도 한 문제 나왔고 재작년에도 한 문제 나왔잖아요. 2018, 2019 전부 시험이 나왔구나.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군 관리구역이란 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구역은 도시군 관리구역이다. 자, 여기서 제가 기출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하나 소개할게요.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구역이다. 옮겼습니까? 하천은 용도지역입니까? 기반시설입니까? 기반시설이에요. 하천. 그러면은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청계천 복원 사업은 하천을 정비한 거 맞죠? 그러면은 시험에 낼 때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구역에 그렇게 안 내고요.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구역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못하면은 기반시설 설치는 도시군 관리구역을 알고 계시면서 하천 정비는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하면은 틀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천을 정비하는 게 곧 기반시설 정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거 이해를 하면은 상당히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어렵게 되거든요. 그럼 단순히 이것만 글자만 암기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폭이 좁아지면은 그런 문제를 답을 못 찾게 된다는 거죠. 청계천 복원 사업은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고,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곧 기반시설 정비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이 이제 뻗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봐요. 기반시설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반시설. 또 손님이 기반시설이 뭐죠라고 물었어. 그럼 또 말할 수도 없고, 내 책에 별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제 책에 별표되어 있습니다. 형광펜으로 덧칠해 뒀습니다. 자, 기반시설이 뭐죠? 그냥 도로입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내 것 아닌데, 우리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기반시설 아닙니까? 도시민의 일상생활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거죠. 도시 기반시설 그렇게 하잖아요. 뭐죠? 예를 들면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사직야구장. 여러분 좋으시겠다, 요즘에. 좋으시겠습니다. 올해 좀 타격이 좋아졌죠, 많이? 그런 것 같은데. 화력 좋던데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롯데도. 자, 그럼 보십시오. 이게 전부 기반시설이 아닐까? 이게 내 겁니까? 우리 모두의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내 거가 아니지만, 나의 소유가 아니지만, 도로 위에 걸어 다닐 수 있잖아. 부산에 내 땅 한 평 없어도 걸어 다닐 수 있잖아. 그죠? 항만이 내 건 아니지만, 가서 이용할 수 있잖아, 선박을. 그죠? 김해공항이,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이 내 거 아니지만 이 시설을 통해서 비행기 탈 수 있잖아. 이게 전부 도시 기반시설인 거예요.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 이런 시설들을 도시적과 군적의 토지 위에다가 설치할 때는 그 도시의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위반을 해서 설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부산 지하철을 설치하려면은 부산시 도시군 관리구역 정책을 위반해서 설치를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면은 부산시에서
부산 지하철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결정하면은 비밀로 해야 됩니까? 시민에게 알려야 됩니까? 알려죠. 공고합니까? 고시합니까? 고시. 이를 결정고시라고 해요, 결정. 그러니까 도시공관리구로 어떤 정책을 위반을 했고 정책 위반된 것이 정책으로 결정되면은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고시해서 시민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를 결정고시라고 배웠잖아요. 따라합니다. 결정고시. 결정고시. 그러니까 도시공관리구는 결정하면은 고시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다가?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는 대학 신문을 발행합니다. 학보라고 하죠.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교육부에서는 관보를 발행합니다. 관보. 관청이니까. 관청이 발행한 신문이니까 뭐죠? 관보. 그리고 부산시청, 서울시청에서는 뭘 발행하죠? 공보. 시가 발행하는 공보니까 시보. 대학이 발행하는 신문이니까 학보. 그렇게 하는 거죠. 학보. 그러면은 부산시에서 부산 지하철 설치를 결정하면은 부산시 공보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 고시에서 시민에게 알려주는 거죠. 너무 친절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도시공관리구의 결정이 딱 고시되면은 그때부터 이 기반시설 이름이 바뀌어버리잖아. 뭐로 바뀌죠?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항상 이 말하는 연습을 좀 하시라고 그랬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마음속으로 대답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죠? 그거요. 그거.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구로 결정된 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도시군계획시설. 그러니까 이걸 도시군계획시설 말할 수 없으면 안 돼요. 말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 부산에서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공항을 만들고 항만을 수송하고 그죠? 사직 야구장을 만들고 동구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건 전부 이 도시의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광안대교 건설 사업, 부산 신항만 건설 사업 전부 이 도시의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도를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워야 돼요. 세 가지를. 여기서 강론이 세 개가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예요. 위에는 갑의 토지, 밑에는 을의 토지, 갑과 을의 토지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기존의 도로가 좁으면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도로를 확장할 수 있죠. 여기 이제 갑과 을의 토지에 도로 설치를 결정한다고. 도로를 설치할 거라고요. 부산시에서. 그러면은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하죠? 부산시 도시군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관리구역입니까? 도시군관리구역으로 도로 설치를 위한 정책을 위반하고 도로 설치를 도시군관리구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해서 부산시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 도로의 명칭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도시군관리로 결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부산시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것이고 그 도로를 건설한 사업이 부산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 되는 갑거래 토지의 지상, 지하, 공중, 수중, 수상을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해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그러면은 서울과 부산에서 도로 용지, 지하철 건설 용지, 학교 용지, 공원 용지, 항만 건설 용지 등으로 결정고시된 땅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묶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묶이면은 즉 도로 용지로 결정고시된 갑과의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갑과 을의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안 된다. 이게 원칙인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갑과의 토지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하고 제일 먼저 몇 년이죠? 갑과의 토지의 도로 설치를 결정고시하고 제일 먼저 몇 년? 2년. 2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된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서 요건이 있어요. 요건. 기억나실 겁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구나. 기억나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몇 단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2단계 도시군계획실 부지에서는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의 건축,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미집행 도시군계획실 부지에서 미집행,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미집행 도시군계획실 부지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등 수립이 없을 경우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될 수 있다. 미집행 도시군계획실 부지에서 허가 대상, 개발이 허가. 이것이 하나의 강론이 되는 거다. 여기서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사별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몇 년을 배운 거죠? 10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도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지목이 무엇이 됩니까? 네, 그렇죠.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대인 토지 소유자라면은, 진짜. 여러분이 가까울 토지 소유자입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려고 땅 좀 사두는데 부산시에서 도로용지를 결정고시한 거야. 이런 된장. 그때부터 개발이 가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등 수립 없다면 임시 3년 내 철거를 조건하는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의 건축 등 허가되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돼서 이런 된장. 아니 남의 땅에다가 도로용지를 시에서 결정고시하고 10년 동안 공사를 안 하고 있어. 다행히 지목이 대인 토지라면은 관할 시청구청을 대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매수 청구.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죠. 국토교부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이었죠. 거의 뭐 매년 출제에 반영되다시피 하는 매수 청구제도 강론이죠. 미집행 도시군계획실 부지에서의 개발이 허가제도 강론. 매수 청구제도도 강론. 여기서 들어가서 우리가 각각의 테마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제도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일 위에 광역도시계획부터 도시군계획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하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되지면은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죠? 우리가 그냥 젊었을 때 살 때는 20살, 19살에 족보 연구하고 나의 뿌리가 뭐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 그때 열심히 살잖아.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40대, 50대가 되고 저는 50대가 안 돼 잘 모르겠지만 한 40, 50대 되면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나의 뿌리가 뭘까? 내가 김간대, 내가 최간대, 강간대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이제 그 뿌리를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 뒤돌아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체계죠, 체계. 우리가 1일, 2월 달에 3, 4월에 열심히 했으니 오늘 첫 시간에는 앞으로 공부할 내용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체계를 한번 쭉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근데 갑거래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하셨고 몇 년 동안 이 작년에도 시험 문제돼요. 2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된 거죠. 20년 동안 공사 미집행.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설명하는 가운데서 한두 문제는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한두 문제는 나온 거죠. 여기 또 작년에 나왔잖아요. 작년에.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하셨고 2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면 20년이 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갑거래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하셨. 이 결정고시의 효력이 어떻게 되죠? 실효. 그러면은 갑거래 토지의 도로 설치를 결정고시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법적으로 실효돼 버리니까 갑거래 토지는 20년이 지나면은 도로 용지로 묶여 있습니까? 풀립니까? 풀리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도로 용지로 결정고시에서 개발 허가도 안 나고 땅값도 떨어지고 안 팔리니까 시청구청이 매도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오르지 못한 땅값이 주변에 개발 가능한 주변의 땅값만큼 하루아침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은 부산의 미집행, 2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됐다. 그러면은 풀리면은 대박이잖아요. 20년 동안 오르지 못한 땅값이 한꺼번에 오르니까. 그러면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하려고 15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면은, 앞으로 5년 동안만 공사가 미집행되면은, 앞으로 20년 동안 오르지 못한 땅값이 하루아침에 오르니까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고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시청군청에서는 이 법이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도시공원법에서 또 공원으로 묶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가, 개발이. 아, 그런 거구나. 이 법에 의해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결정을 해놓고 20년 동안 공사업 미치면 다음날 시설 부지에서 풀리니까 땅값이 오르고 개발 가능해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다른 법에 의해서 시에서 꼭 필요한 땅은 다시 묶어버리라는 거죠. 그럼 단순하지는 않죠. 네. 그 복잡한 그 방정식을 풀어내야 이게 이제 투자 대상이 될지 안 될지 그 전문가의 길이죠. 어렵죠. 보니까. 그러니까 단순하면 전문가 아니겠죠. 일단은 이 세 가지 제도, 강론들, 이 부분이 작년에 시험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 신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해요.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도시개발법에서 여러분 여기 부산입니다. 용도지역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도시지역이 세 군데는 모두 16개, 16개의 용도지역을 건설해서 유일하게 도시개발 사업이 허용되지 않는 용도지역은 보전 녹지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보전 녹지지역 빼고는 전부 서울이든 부산이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 지나가다가 단독주택 하나 지으려고 대지 200평 정도를 조성하고 있어.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지으려고 대지 200평 정도를 조성하고 있어. 지나가면서 신도시 개발 중이구나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하다고 됐죠. 공업지역은 얼마? 공업지역은 최소 그렇죠. 3만 정도 이상. 그러니까 서울이든 부산이든 공업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최소 3만 정도 이상으로 시가지가 새롭게 조성되거나 공업지역이니까 산업단지가 새롭게 조성돼야 그 도시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럼 공식적으로 원칙대로 하면은 공업지역에서는 3만 정도 미만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없는 거, 원칙적으로. 물론 지구 단위 크기 지정되는 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이 가능해요. 그거 다 배운 거잖아요. 나머지 용도지역은 얼마죠? 1만. 만 정도 이상이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봐요. 우리 부산이나 서울에서 주거지역, 서울시 주거지역에서, 부산시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10,000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아파트 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하면은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개발 사업이고, 그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 주택단지 조성 사업은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입어서 시에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런 정책들이 누가 위반권을 정책을 위반하는지, 위반권자,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정책으로 위반되고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결정되는지, 결정 고시 후에 어떤 후속 조치에 따르게 되는지를 다 할 거예요, 오늘. 4교시까지. 좋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 뭐요? 이렇게 주택단지가 개발됐어. 주택단지 개발하고 아파트 지었습니다. 45년 됐습니다. 아파트는 그대로입니까? 노후화됩니까? 노후화되죠. 네. 사람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사람이. 사람은 45년 돼도 노후화되지 않잖아. 이야. 우와. 생생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건물은 노후화되니까 목숨 걸고 살아야 됩니까? 무너질지 모르는데 재건축해야 됩니까?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하잖아. 그 재건축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정비 사업. 재개발을 하면은 정비 사업이 되잖아. 그죠? 동네를 재개발할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달동네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전부 무슨 사업입니까? 정비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럼 세 개입니다. 봐주십시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그럼 몇 개죠?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전부 도시군 관리구역 정책을 위반해서 사업을 결정했고, 도시군 관리구역은 도시군 계획이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결정한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도시군 계획 사업.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 사업이 있죠? 세 가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이것을 찾는 문제, 이 세 가지를 찾는 문제가 2018년도 기출문제. 작년, 재작년에
다음 중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사를 모두 고른 것은 이거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죠. 그럼 신문지 낼게요. 이게 뭐 대답합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은 이 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옮겼습니까? X. 주택건설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시 할게요. 주택법상 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한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받고 대지를 조성해야 돼.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하는 대지 조성 사업은 이 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OX? X죠. X잖아. 아니, 대지 조성 사업은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 아니잖아. 정비 사업도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도 아니잖아. 주택법상 대지 조성 사업은 주택법에 의해서 대지를 조성한 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옮겼습니까? X. 택지개발 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물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할 때는 이 법상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잖아요. 국토계획법. 이 법은 국토계획법이에요. 국토계획법 시간에 이 법은 국토계획법이잖아. 사업은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지만 도시개발 사업의 방법, 시행자,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무슨 법이죠?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 그럼 이렇게 되잖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이 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옮겼습니까? O.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이 법상 도시군 관리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정비 사업의 방법과 절차, 시행자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우리 배우잖아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고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국토계획법상 죄송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은 이 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OX O.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은 전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이루어져 결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방법, 절차, 시행자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뭐죠? 이 법이죠. 이 법이 뭐죠? 건축법 시간에 이 법은 건축법이고 국토계획법 시간에 이 법은 국토계획법이고 그러면 뭐죠?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절차, 시행 방법, 사업 시행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등을 다 규정하고 있는 거야. 국토계획법에서. 보니까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더 명확해지잖아. 혼동할 일이 없죠. 이 부분이 2018년도 기출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작년에 기출문제, 작년에 이거 나왔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 맞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뭘 해야 되죠?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는데 그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그때 지구 단위 계획은 이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요. 부산시 대답하십시오. 부산시는 한 개의 도시 맞죠? 그러니까 부산시 한 개의 도시나 군관할구역 전부를 다 이루어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관할구역,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관할구역 단위를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계획이잖아, 도시군계획. 그러면은 부산시는 한 개의 도시니까 부산시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부산시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한 개의 도시 관할구역, 한 개의 도시 전부를 다 이루어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계획이라니까. 근데 이만큼이 부산시 녹지적입니다. 녹지적이죠. 부산시 녹지적이에요. 녹지적인데 한번 지정된 용도지역은 영원합니까? 용도지역은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만큼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로 변경돼서 용도지역에 녹지지역에서 무엇으로 변경됐다고요?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거예요. 그럼 뭐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로 변경된 지역은 부산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전부입니까? 그중 일부입니까? 일부. 이렇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이 작년 시험 문제잖아.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에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로 도시 기능을 증진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뭘 물어본 겁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찾아라. 얘기죠. 이 작년의 신문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오겠습니까? 오죠. 도시군 관리 계획 5개 중 1개잖아, 지금.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뭐죠?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그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무엇이라고 한 겁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한 거잖아, 지구 단위 계획. 이 작년 시험 문제죠. 그러면은 우리 국토를 개발할 때는 봐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혹은 정비 사업으로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방법,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때 개발은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이면 공적 개발. 도시 계획과 군 계획으로 계획된 개발이니까 공적 개발이야.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 개발 행위는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 사적 개발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개발 행위를 관할시청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관할시청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개발 행위 허가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개발 허가 제도는 도시군 계획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야. 도시계획하고 군계획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땅 사서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건축 좀 하고 내 마음대로 대지 수용하겠다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적 개발은. 그럼 사적 개발은 내 땅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기준에 맞아야 허가를 해주고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개발허가 제도로 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개발허가에서 이 개발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뭐죠?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강남이 70대에 개발됐잖아요. 강남이 70대에 개발됐다는 것은 거기에 뽕밭 잠실인가 뽕밭도 있고 땅콩밭도 있고 모래 땅이니까 고구마밭도 있을 거 아니야. 복숭아 가수원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밀어서 택지 조성하고 밀어서 상가용지 조성하고 밀어서 산업단지 조성해서 공장 짓고 아파트 짓고 어머니들이 빌딩 지은 게 강남 개발이잖아. 개발은 건축이죠. 건축은 농지에 합니까? 임야에 합니까? 택지를 조성해야 됩니까? 택지, 공장용지, 상가용지 조성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땅이 이렇게 생겼어. 개발하기 전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으려면은 밀어서 팽팽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산이 높으면 잘랐죠. 뭐죠? 절토. 나중에는 뭐죠? 성토. 팽팽하게 고르게 됩니다. 뭐죠? 정지. 이렇게 해서 땅의 겉모양을 바꿉니다. 무엇이죠?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토지, 형질, 변경.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은 뭐죠? 땅을 성형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땅 사서 그대로 건축할 수 있는 땅은 없어요. 전부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형질, 변경, 대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 거야. 형질, 변경이 대부분 쓰면 안 되거든. 그러면 그 형질, 변경, 땅을 성형하려면은 관할시청구청에 가서 형질 변경이니까 땅을 성형하려면 관할시청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사람도요. 천하총각 혼자니까 마음대로 개발하면 돼. 허가 없이. 근데 이제 신랑이 있고 각시가 있으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최소한 허가는 아니더라도 물어는 봐야죠. 여보, 이거 좀 깎아도 되나? 뭐, 돌려도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형질 변경이죠. 형질 변경. 그냥 해야 됩니까? 허가받고 해야 됩니까? 허가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금도 지원이 되고 막 그렇거든. 그죠? 네. 여보, 아니다. 그냥 이쁘다 그대로 살자. 그러면 자금 지원이 없겠다는 거잖아요. 이 개발허가예요. 그럼 봅시다. 조금만 더 잠깐만요. 이거 완성해야 될 거 아니야. 조금만 할 수 없어. 길어. 전체를 지금 펼쳐놔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니까. 봐요. 그럼 이쪽은 뭐죠? 공적 개발. 이쪽은 뭐죠? 사적 개발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막 개발이 허가를 받아갔어. 여기는 여기 이 땅에서 누구도 개발이 허가 받고 누구도 개발이 허가 받고 개발이 허가 받고 막 해서 건축했어. 건축으로 건축했다고. 그러면 건축물이 막 건축이 되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로 필요하죠.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또 사람은 물을 써야 되니까 상수도 넣어줘야 되잖아. 물 쓰면 또 하수 버려야 되니까 하수 시설 해야 되잖아. 아이들 학교 보니까 옆에 학교도 지어야 되잖아. 이렇게 전전년도의 개발의 건수가 전년도의 개발의 건수가 2018년도보다 2019년도의 개발의 건수가 2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된 지역은 건축이 많이 되겠죠. 그럼 그 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보려는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만들고 상하수를 건설해줘야 되는데,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해당 지역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라는 주민들에게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목적으로 만든 게 뭐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 정도로 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 받주는 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이 될 구역이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구역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사적인 개발행위의 결과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개발행위가 많이 나다 보니까 또 공적으로 개발하더라도 무슨 필요합니까? 도로 등 상하수시설이 필요하거든. 사적 개발이든 공적 개발이든 건축이 이루어지면 기반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반시설을 본래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그 지역에서 땅을 부양받아서 사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학교를 짓고 공원을 만들고 도로 만드는 비용을 부담시켜서 그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된 게 뭐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리고 이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신도시에 개발됐다고 합시다.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에 개발됐습니다. 5층짜리 아파트야. 근데 그 5층짜리 아파트가 80년대에 지어서 5층짜리 아파트인데 이게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재건축하면 5층으로 합니까? 50층으로 뽑아 올립니까? 50층으로 뽑아 올린다고. 그러면은 5층 아파트일 때는 시대수가 1,000시대인데 50층을 뽑아버리니까 시대수가 5,000시대가 되는 거예요. 시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럼 기존의 도로가 교통량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해지죠? 상수도 공급 능력과 하수 처리 용량이 부족해 예상되죠?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새로운 기반시설 확보가 설치가 곤란하다면 개발되는 밀도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 밀도를 낮춰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게 뭐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그러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도시구역은 관리 구역으로 정찰이 입안해서 결정해야 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럼 시험이 진짜 많이 나왔잖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 구역이다. O 옮겼습니까? X. 다음 중 국토교육법상은 도시군 관리 구역 결정이 될 대상이 아닌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과 변경,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 구역에 해당돼야 한대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잖아. 여기까지가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 또 다른 앞으로 우리가 국토교조 공부하게 될 테마가 되는 건데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 어디서 나왔는지를 뿌리를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체계도 특강이죠. 그래서 우리가 1, 2월 달에 열심히 공부했던 거, 3, 4월에 열심히 공부했던 거, 그 지식을 체계화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강론들을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국토교육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네. 괜찮았습니까? 쉬었다가 2교시에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여기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